네, 반갑습니다. 강대영어에서 019를 담당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자, 이번에 019 1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앞으로 2학기에 있을 시험을 또 잘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의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인마다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느끼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5등급제로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 영작도 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험 기간을 충실하게 보내왔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충분히 이룰 만한 시험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1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해석기법 15에서 25단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봤던 6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범위가 포함이 됐고 019에서 항상 이제 다루는 단어장 데이 7부터 12까지 들어갔습니다. 시험 범위 양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진도를 정말로 촘촘하게 빨리 나가는 편인데도 이제 마지막에 반복을 할 기간을 두느라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019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도 범위가 정말 많았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어휘와 어법 파트입니다. 자, 019의 어휘와 어법을 어떻게 내느냐, 바로 시험지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보카클리어 단어장에서 유반이어 관계를 중점으로 냈었죠. 자, 그래서 항상 019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시험 첫 페이지에 유반이어를 묻는 문제가 적게는 5문제에서 많을 땐 7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법 파트인데요. 019 어법 파트가 왜 어렵냐면 이렇게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들만 별도로 따서 어법상 틀린 걸 골라봐라, 이렇게 출제를 하고 계세요. 모두 고르시오로 보통 출제를 하시는데 개수를 알려주실 때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휘와 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범위 마지막에 함께 보는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인지랑 정말 유형이 비슷하죠. 이렇게 유반이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 어법 모두 고르시오 파트를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동형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는요, 여러분들 보카클리어 외우는 걸 쉽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조금 꼼수를 써서 반이어만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서 자주 접하는 현상은요, 꼭 아쉽게 한 문제씩 틀려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휘 파트에서는 정말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죠. 정말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도 노력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게 이 어휘 파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꼼수를 써서 위험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5회 이상 누적 암기를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유반이어 관계까지 요구하는 테스트로 이 5회 누적 암기 회차 동안에 자기의 약점이나 어떤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파트입니다. 자, 어법 파트는 실수가 없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수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안 틀리면 좋죠. 자,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맞추고 꼭 하나는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법 실력을 정말로 단단하게 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암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도 정말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대 기출문장과 동일한 유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서술형으로 어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점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충분히 어법 파트도 잘 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19의 독해문항입니다. 019의 독해문항은 수능 유형과 정말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주제 유형을 출제하기도 하시고 뭐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걸 출제하시는데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너가 정말 깊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함축 의미 유형도 내세요. 이렇게 함축 의미 추론은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 범위의 내용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모든 독해의 유형에 대해서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내가 정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함축 의미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문장들에서 선생님이 쏙쏙 뽑아서 잘 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동형 모의고사와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로 영역별로, 지문별로 모든 유형을 다 연습할 수 있게끔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19 서술형입니다. 019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작이 출제되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부담이 좀 덜했었죠. 대신에 정말 다양한 유형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어법 고치는 유형도 있었고 뭐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쓴다던가 그렇게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당연히 어법을 직접 고치는 부분일 겁니다.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암기로는 다 대처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어법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한 번에 내가 시험 전에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에 기반해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의 어법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실력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법을 보면서 이 부분은 왠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019 서술형에 5가지 어휘 어법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기반해서 늘 근거를 가지고 서술형을 고치는 연습을 방학 때부터 꾸준히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에서 잘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2학기에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 되리라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기출에 저희가 거의 모든 유형을 같이 풀어보고 들어갔습니다. 빈칸뿐만 아니라 어법 고치는 것 등등 이렇게 많은 유형을 풀어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019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019 시험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간은 조금 더 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전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할 때 조금 더 어렵게 하고 들어가야 실전에서 그래도 내가 비슷하다, 할만하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줄이고요. 문항수와 문제 배치는 전통적인 019 출제 패턴과 똑같이 출제를 합니다. 자, 다만 난이도는 훨씬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에서 80점만 넘어도 여러분 충분히 1등급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황혜리 영어의 019만을 위한 시그니처 좀 더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어법 문항과 독해 여러 유형의 문항의 리뷰를 같이 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이 지문을 완벽하게 습득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업을 황혜리 영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 시간마다 여러분 수업 시간 전에 와서 복습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복습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나갔던 지문에 대해서 독해, 어휘, 영작, 그 다음에 서술형 어법까지 촘촘하게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만약에 이 타임에서 여러분이 서술형 어법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네 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거를 절대로 다음 정규 수업으로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정규반이 화요일과 목요일반인데 만약에 화요일 수업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법 서술형이 부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수요일날 클리닉에 와서 선생님이랑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1대1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요일날 수업에서 그 복습 클리닉을 했었는데 이 복습 클리닉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독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네, 아니면은 내용의 논리구조 순서 배열이 좀 잘못된 것 같네 라고 한다면 일요일 클리닉에 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로 넘기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런 기간이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시험의 마지막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실력 차이가 월등히 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019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 단권화죠. 그래서 이 단권화 좀 구매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외부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저희 019 학생들에게만 선생님이 직접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권화에는요, 모든 이제 시험 지문에 대해서 어법 변형이라든지 어휘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독해 해석과 함께 지문별로 주제 문장도 함께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필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손필기로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내용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출제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느끼시겠습니다.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 마지막에 가다 보면 이런 고민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시험 마지막인데 어떤 자료를 봐야 되지? 이거 다시 풀어봐야 되나? 아, 나 뭐 틀렸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고민은 저희 황혜리 영어에서는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죠. 이 단권화 노트 한 권만 있으면 시험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이 컴팩트한 자료에만 의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권화와 함께 우리 019 학생들의 시험 범위 전 범위에 대해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파트별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교재도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019의 기말고사는 여러분의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자, 다만 목표를 이룬 친구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5등급제에서는 수능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서도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방학을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설령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좀 낙심을 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019에서 출제되는 주요 어법 5가지 법칙을 정말 나의 것으로 채워한다면 이 저수령 파트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2학기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019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